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넘어야 할 향후 한 5가지 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치 입문 후에 보궐선거 또 장애투쟁을 하면서 정치 공부도 지금 매섭게 하고 있고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행로가 더 첩첩산중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각오는 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넘어야 할 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벽을 저는 자기 자신으로 봅니다. 한평생 검사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본인도 아마 속으로 참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을 걸로 봅니다. 정치가 벼락치기로 되는 일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는 던졌는데 제가 볼 때 법치주의만 저는 생각이 납니다. 나머지 많은 메시지들이 단조롭고 역동성도 부족해 보이고요. 그냥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아온 공직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꼰대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요. 보완하고 준비할 게 많아 보입니다. 구설수도 제법 많았습니다. 재헌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 기도로 시작했다는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 또 스카 탄신일날 그 합작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자식 취업 부분까지 해서 개인 문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동영 대표가 노인 폄훼 발언해가지고 한 방에 정치 인생이 날아간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언론, 정치권 모두 이런 문제들에 별 너그럽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가 지금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커다란 대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정치권, 즉 사자의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여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황 대표가 정치 입문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 홍문정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정치 재개 가능성, 또 한국당 분열 등 해서 민심 동향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과 함께 하고 있을 텐데요. 친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황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이 체제로 아마 총선을 안 치르겠나 해서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니다 싶거나 또 혹은 MB 쪽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친박이 무더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국당 동료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캐제를 부를 수 있겠지만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황교안 대표도 이 부분은 참 제가 볼 때 예민한 부분인데, 지난 탄핵을 한번 또 봐야 합니다. 여기에 범죄 사실의 진실 여부가 여러 가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나왔고, 역대 정권의 관행을 감안하면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탄핵 과정이 무리수가 있었고, 또 포퓰리즘적인 이 덤태기 씌우는 것도 있었고, 상대 정당에서 여러 가지 공작과 음해도 있었다고 봅니다. 더 야비한 이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당 내부의 보수 세력들 간의 권력 암투가 또 뒤죽박죽 뒤섞인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 황교안에게는 쉽지 않은 벽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마냥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황교안 대표는 감안해야 합니다. 본인의 리더십이 아마 이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그래도 의리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를 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잘못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 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벽은 당 내부를 어떻게 정리하고 혁신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에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을 만큼 자유한국당 당명을 그동안에 바꿔오면서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사수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르거든요. 썩어 골마 빠진 이 한국당 그리고 그 의원들 대수술이 지금 필요한데 황 대표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터줏대감들 입김도 만만치 않고요.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들은 꼼수에도 능해서 황 대표가 이들의 경험 좋은 자문을 듣다가 여기에 말려들면 새 정치는 영영 제가 볼 때 물 건너가고 황교안 대표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구세력들은요. 자신은 출마를 안 하더라도 자신의 사돈 팔촌 측근들까지 다 동원해서 끌어들이고 마치 자기가 물러나는 것처럼 뒷거래도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망친 1차적 책임 있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공천 장사도 그동안 해가 왔고요. 고질적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최악의 정권 또 MB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등 오늘의 사태가 생긴 자유한국당 꼬라지의 상당 부분도 MB 정권에서 원인 제공을 저는 상당 부분 했다고 보고요. 나라를 좀 먹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네 번째 벽은 중도 확장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극우 세력들이 계력입니다. 중도 확장에는 이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워낙 서툴고 하니까 국민들 마음이 변할 공산이 다분히 있기는 하지만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확장성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고착 이미지가 어떻게 깨부셔질 수 있을지 황 대표의 어깨에 달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황교안 대표의 벽은 내년 총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 무조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구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 꼭 서울 종로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총선 전에 당이 사달날 공산도 제법 지금 되는데요. 만일 총선까지 간다면은 인재 영입이 관건이다. 얼마 전에 영입위원회에서 그랬겠지만 박찬호 등등 해서 영입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사고와 인식 갖고 국민들에게 사탕 발림 해갖고 되겠습니까? 정치가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 아닙니다. 스타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신 못 차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쉽지 않은 앞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얘기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심과 정치적 역량이 곧 드러날 텐데요. 저는 삽빌기정으로 결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